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 보면 정말 마법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코드까지 순식간에 짜내잖아요. 정말 뭐든 할 수 있는 도구처럼 보이는데 이 화려한 스타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망 선고를 받은 완전히 이친 기술이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던 기술이 불사조처럼 부활해서 시대의 주인공이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들은 단순히 어떻게 부활했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서사가 AI의 본질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이 강력한 도구를 보는 관점 자체가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 암흑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을 한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AI라는 단어의 위상이 지금과는 정말 180도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계에서 AI를 연구한다고 하면 뭐랄까 좀 괴짜 취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이제 AI의 겨울, AI 윈터라고 부르죠. 이게 첫 번째 겨울은 아니었고요.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찾아온 두 번째 겨울이었는데 아주 길고 혹독했습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창한 약속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대중의 기대가 실망으로 나중에는 거의 냉소로 바뀌어버린 거죠. 아, 약속을 못 지켰으니 당연히 투자금도 끊기고 연구 지원도 다 막혔겠군요. 그럼요. 어느 정도였냐면 연구비 지원서에 AI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그냥 탈락 보증수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연구자들은 AI 연구를 하면서도 뭐 기계학습이라든지 패턴 인식 같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AI의 핵심 기술인 인공신경망은 그야말로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인공신경망이요? 아니, 지금 AI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건가요? 이론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고양이랑 개도 구분 못하는 뭐랄까 그런 쓸모없는 기술이다. 이런 락인이 찍혔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컴퓨팅 성능이나 데이터 부족 같은 한계 때문에 정말 간단한 문제조차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소수의 연구자들은 학계의 주류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거의 뭐 이단화 취급을 받았죠. 와, 정말 모든 게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겨울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AI를 생각하면 도대체 그 얼어붙은 땅을 어떻게 뚫고 나온 거죠? 뭔가 아주 극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극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돌파구가 AI 연구실 안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두 가지 선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선물이요?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선물이 뭐였나요?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사진이었습니다. 네, 고양이 사진이요. 그게 어떻게 AI를 구원했다는 거죠? 하하, 바로 빅데이터의 등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를 덮었잖아요. 사람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SNS 같은 곳에 엄청난 양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전까지 AI 연구자들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학습 자료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AI는 몇천 장 사진으로 공부해야 하는 가난한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의 책을 전부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습할 책은 이제 넘쳐나게 됐는데, 근데 당시 컴퓨터 성능으로는 그 많은 책을 다 읽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도서관이 아무리 커도 그걸 읽을 능력이 없으면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그걸 처리할 엔진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준 두 번째 선물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전 세계 게이머들의 책상 밑이었습니다. 게이머들의 책상 밑이요. 설마 GPU, 그 그래픽 카드 말인가요? 맞습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와, 저도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그래픽 카드 사고 그랬는데 그게 AI의 두뇌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저도요. 아니, 근데 어떻게 게임용 부품이 AI의 엔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연결고리가 궁금한데요? 원래 GPU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의 화려한 3D 그래픽을 화면에 뿌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잖아요. 수천 개의 작은 점,
그러니까 픽셀 색깔을 동시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처리하는 병렬 처리 방식에 특화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천재 엔지니어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GPU의 계산 방식이 인공신경망의 계산 방식하고 구조적으로 똑같다는 사실을요. 구조적으로 똑같다니 그게 무슨 의미죠?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수천, 수만 개의 단순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GPU가 수천 개의 픽셀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이 발견 덕분에 과거에 슈퍼컴퓨터로 몇 달씩 걸리던 학습을 단 몇백 달러짜리 게임용 그래픽카드 몇 장으로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온 세상이 외면했던 기술이 게이머들을 위해 태어난 심장을 이식받고 다시 깨어날 준비를 마친 셈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무한한 연료를 얻고 GPU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된 거죠. 이제 남은 건 이 부활한 거인이 세상에 자기 힘을 증명해 보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무대가 바로 2012년에 열렸군요. 자료에 나오는 이미지넷이라는 대회 말이죠. 네, 이 대회가 일종의 AI 시력 테스트 같은 거예요. 수백만 장의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사물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자동차인지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을 겨루는 대회죠. 당시까지만 해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의 각축장이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대회에 AI의 겨울 동안 이다나 취급을 받던 그 연구자들이 만든 AI가 혜성처럼 등장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렉스넷이라는 이름의 AI였습니다. 바로 그 죽은 기술이라 불렸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GPU를 활용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킨 모델이었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렉스넷의 오류율이 15.3%였는데 2위를 한 팀이 26.2%였어요. 와, 압도적인데요.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으로 우승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와, 정말 거봐라 우리가 맞았지 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외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2012년 이미지넷 대회를 기점으로 길고 길었던 AI의 겨울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은 딥러닝이라는 훨씬 세련된 이름으로 개명하고 화려하게 컴백했죠. 아, 딥러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냥 이름만 좀 멋있게 바꾼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건 아니고요. 딥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GPU와 빅데이터 덕분에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수십, 수백 개의 깊은 신경망층을 쌓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알렉스넷의 승리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기술 기업들이 GPU를 사들이고 딥러닝 연구에 뛰어들면서 우리가 아는 지금의 AI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좋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세상을 정복한 불사조의 이야기까지는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이렇게 화려하게 부활한 AI는 이제 정말로 우리처럼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하죠. 만약에 최첨단 AI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1500년대 갈릴레오 시대로 보낸다면 1500년대 AI라 재밌네요. 그래서 그 AI한테 태양이 지구를 도는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AI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아주 100% 확신에 차서 천동설을 말할 거라는 겁니다. 네, 지동설이 아니고요. 최첨단 AI인데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AI는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I의 본질은 자신이 학습한 방대한 데이터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그러니까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 조합을 찾아서 뱉어내는 스토캐스틱 앵무새에 불과하거든요. 통계적 앵무새, 의미심장한 표현이네요. 1500년대에 존재했던 모든 책, 문서, 기록, 사람들의 대화 데이터는 전부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하고 있었겠죠. 그 데이터를 학습한 AI 입장에서는 지구가 돈다는 주장은 0.0001%의 확률도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린 겁니다. 천동설이 100%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아주 자신감 있게 대답할 뿐이죠. AI에게 사실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데이터 안에서 가장 그럴듯한 패턴이 뭐냐? 이것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아, 그럼 그게 AI가 가끔 막 사실이 아닌 말을 너무 진짜처럼 하는 그 환각 현상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고쳐야 할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 AI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AI는 이해해서 답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엮어내는 것이죠. 마치 앵무새가 안녕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다만 이 앵무새는 인류의 모든 텍스트를 학습해서 너무나도 말을 잘할 뿐인 겁니다. 결국 AI는 죽음에서 돌아온 불사조가 펼치는 화려한 쇼와 같다는 거군요. 너무 진짜 같아서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우리는 이 불사조가 우리의 말을 완벽하게 흉내낼 뿐 우리처럼 생각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 명심해야겠네요. 던져요. AI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더 이상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정답은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힘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질이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둘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능력인데 AI가 내놓은 그럴듯한 답을 비판적으로 판별하는 힘입니다. 이 답이 진짜인지, 맥락에 맞는지, 혹시 편향되진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능력이죠.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얻었지만 그 엔진을 달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방향키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비판하는 능력을 모두 AI에 맡겨버리고 그냥 AI가 주는 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갈릴레오 시대의 AI처럼 명백한 거짓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AI의 화려한 부활 서사에서 시작해서 그 본질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이 화려한 쇼에 단순한 관객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강력한 불사조를 길들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조련사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